드넓은 우주, 그 속엔 수많은 물질이 존재하죠. 대표적으로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산소, 그리고 물이 있는데요. 이 산소와 물처럼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소재가 있습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건축물, 의료장비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며 생활 속에서 매일 만나는 소재.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이 되는 소재. 바로 금속 소재입니다. 아주 먼 옛날, 약 5,000년 전 인류가 돌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던 신석기 시대부터 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금속 중에서도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건 금인데요. 금은 공기 중에서 녹슬지 않고 녹는 점이 낮으며 가공성이 좋아 목걸이나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만들기 좋았거든요. 그로부터 수천 년이 흐른 후 불을 다루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구리와 주석을 8대2로 섞어 만든 최초의 합금, 청동이 나타났고, 이는 철로 된 농기구와 무기를 만드는 기술로 발전하게 됩니다. 과거 사용했던 금속에 따라 청동기, 철기 시대로 나누는 건 그만큼 금속의 발견이 인류 문명의 역사에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금속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모니터도 아마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모니터의 주요 전자부품과 모니터의 모양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소재 역시 금속이거든요. 이처럼 농경 중심 사회에서 공업 사회로, 그리고 오늘날 10억 분의 1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나노 기술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인류는 금속과 함께 발전하며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금속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우리가 자주 사먹는 음료수가 담긴 캔부터 전구의 필라멘트, 아름다운 모양의 금속 제품, 섬과 육지를 연결해주는 다리까지 이 모든 것에 금속이 사용됩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토록 변화무쌍하며 창조적이고 열정적인 변신의 달인 금속. 이 금속의 특징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100여 종의 원소 중 90여 종의 금속 원소가 있는데, 수은을 제외한 모든 금속 원소는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철, 구리,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이 이에 해당되죠. 이렇게 단단한 금속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당겼을 때 자유자재로 늘어나는 연성과 눌렀을 때 얇게 펴지는 전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속은 반짝반짝 빛나는 광택을 자랑하고 전기가 잘 통하며 열을 전달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어 쓰임새가 다양하죠. 이처럼 여러 가지 특성과 매력적인 기능을 보유한 금속. TV 속 연예인들처럼 다재다능한 만능 재주꾼이네요. 금속은 그 종류와 특성, 기능에 따라서 제품을 만드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냉장고에서 얼음 조각을 만드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금속을 녹여 일정한 틀에 굳혀서 금속 제품을 만드는 방법인 주조가 있습니다. 아변은 만두피를 만들 때 밀대로 밀가루 반죽을 누르고 굴리며 피는 것처럼 금속판을 롤러로 누르며 연속적으로 가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극 드라마를 보면
대장장이가 금속을 달구며 망치질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죠. 이렇게 금속을 가공하는 방법을 단조라고 하며 이를 통해 금속의 결정입자 크기가 작아져 단단해집니다. 이외에도 금속과 금속 두 물체가 만나는 부분을 전기 또는 가스 등으로 녹여 붙이는 용접, 자동차에 사용되는 철판을 가공하는 판금법, 가래떡처럼 금속을 뽑아내는 압출법, 그리고 정밀한 금속 가공 기계로 금속을 조각하는 방법 등 아주 많은 방법들로 금속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금속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 차례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금속은 크게 철금속과 비철금속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금속의 구성 원소가 철 원소이면 철금속이고, 철과 탄소를 가지지 않은 순수한 금속을 비철금속이라고 하죠. 철금속엔 철과 탄소가 포함되어 있고, 탄소 함유량에 따라 순철, 강철, 주철로 나눌 수 있어요. 철금속에 탄소를 첨가하게 되면 단단하고 가공성이 좋기 때문에 일찍이 3000년 전 철기 시대에도 철과 탄소의 결합으로 만든 철도구를 사용했죠. 반면 비철금속은 철과 탄소를 포함하지 않고 순수한 금속 원소만 가지고 있는 금속입니다. 비철금속은 물과 공기의 접촉에도 쉽게 녹슬지 않으며 철금속보다 녹는 점은 낮은 반면 연성, 전성이 좋아 비교적 가공하기에 편리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동기 시대에 사용되었던 구리를 비롯해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금, 전기 전도율이 가장 좋은 금, 그리고 알루미늄, 타이타늄 등 철금속 외의 모든 금속을 비철금속이라고 합니다. 철금속과 비철금속은 각각 서로 다른 우수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 따라 장점을 잘 살려서 사용하면 돼요. 그렇다면 이 귀중한 금속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대부분의 금속은 공기와 물을 만나면 녹슬어버리기 때문에 금속 원소는 광석 형태로 지구의 땅속에 존재하는데요. 철금속은 제철 공정 과정을 통해 철을 생산하고, 순수한 비철금속은 제련 공정 과정을 통해 생산한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죠. 힘을 모으면 어려운 일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는 금속도 마찬가지예요. 두세 가지 금속을 결합하게 되면 강도와 경도가 높고 순수 금속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금속의 장점만을 모아 만든 우수한 합금이 된답니다. 이에 새로운 특성의 합금을 개발, 가공하는 방법을 재료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에 사용하는 가볍고 강한 합금과 고온 고압에서도 잘 견디는 내열 재료, 그리고 일반적인 금속의 특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특성의 합금까지 금속의 연구 개발 분야는 무궁무진하답니다. 그런데 이 합금이 어디에 쓰이냐고요? 먼저 주방기구가 있어요. 튼튼하고 녹슬지 않는 철 니켈 합금인 스테인리스가 사용되죠. 덕분에 우리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건강에도 이바지한답니다. 의료용 인공관절과 치아의 뿌리를 대신하는 임플란트 소재에 타이타늄 합금이 사용되거든요. 이외에 건축물, 전자제품, 여러 가지 공구 등에도
모두 우수한 특성을 가진 합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합금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일반적인 금속의 특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특성과 기능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신소재입니다. 신금속 소재로 형상기억합금과 초내열합금이 있는데 일반적인 금속은 한 번 변형을 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지만 형상기억합금은 형태를 변형해도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지니죠. 또한 형상기억합금은 온도에 따라서 모양이 변형되는 특성을 이용해 에어컨 바람 자동 조정 장치, 안경테, 인공위성 안테나를 만드는 데 사용되며 철로 위에서 공중부양하며 운행되는 자기부상열차, 전기저항이 0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초전도체에도 사용된답니다. 한편 초내열합금은 일반 합금이 견디기 어려운 극한의 고온에서 사용되는 합금으로 합금 세계의 슈퍼맨이라 불리는데요. 13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견딜 수 있고 항공기 및 발전용 엔진에 이용되며 니켈을 기본 재료로 알루미늄, 크롬, 코발트, 텅스텐 등의 원소가 주로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소개된 재주 많은 금속들, 그 속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나요? 소재 내부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현미경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전자현미경은 주사전자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경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광학현미경은 소재에 빛을 비추어 그 소재를 통과한 빛이 대물 렌즈에 의해 확대된 상을 봅니다. 보통 1100까지 확대하여 소재의 겉부분인 표면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전자현미경은 광학현미경의 빛 대신 전자빔을, 광학렌즈 대신 전자렌즈를 사용하여 소재를 확대 관찰합니다. 수백만 배까지 상을 확대하여 관찰할 수 있고 별정 내의 원자 배열까지 판별할 수 있어 생물학, 의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재료연구소는 주사전자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경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주사전자현미경은 관찰할 소재의 두께, 크기 등에 크게 제한받지 않습니다. 소재를 적당한 크기로 자른 뒤 기계를 이용해서 관찰하기 좋게 깎고 다듬은 후 화학작용을 통해 부식시켜 소재 표면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투과전자현미경은 전자가 투과할 수 있도록 소재가 아주 얇아야 합니다. 소재를 기계적으로 아주 얇게 깎고 다듬은 후 용액에 담궈 화학적으로 10나노미터 정도의 두께로 가공하면 원자의 배열 상태까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소재의 표면과 그 내부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생활에 편리하게 쓰이고 있는 타이타늄입니다. 먼저 타이타늄 금속을 광학현미경으로 볼까요?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타이타늄입니다.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타이타늄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알루미늄관의 모습은 어떨까요?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금속인 금의 모습은 어떨까요? 전기 전도율이 가장 좋다는 은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외에도 전자현미경으로 소재의 겉과 속을 살펴보면 아름다운 색감과 상상하지도 못한 다채로운 그림들이 나옵니다. 천마도, 꽃을 품은 달, 아기 엉덩이, 하트 등 숨은 그림 찾는 재미가 가득하네요. 이렇게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이미지는 금속 결합의 비밀을 푸는 중요한 열쇠이자 새로운 금속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연구자료가 된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금속이 아주 많습니다. 그만큼 종류도 많고 사용 방법도 많죠. 앞으로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 나갈 금속의 새로운 발견과 도전은
멈추지 않아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며 세상을 움직이는 금속처럼 여러분도 무궁무진한 잠재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되세요.